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강은혜 기자입니다. 전자업계가 포화 상태에 직면한 가전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색 가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트렌드에 따라 전통 가전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이슈가 전자업계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견 업체들이 전기 레인지, 복합 가전 등을 앞세워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기레인지 그리고 현재 가전계에서 불고 있는 트렌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에 어떤 분야에서건 대기업이 항상 주도하는 게 좀 일반적인 건데 전기레인지 시장에서는 이런 중견기업들의 성적이 더 좋다고 아까 리포트에서도 들었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전기레인지 그 시장 점유율 수치를 보면 조금 그 분위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작년 기준이고요. 업계 추정치입니다. 네. 이 전기레인지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면 1위가 SK매직입니다. 16.9% 정도 되고 네. 2위는 또 쿠첸, 3위 린나인 순인데요. 이 기준이 현재 1929 작은 소형 레인지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그 예. 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수치인데요. 이 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보셨듯이 순위에 삼성이랑 LG전자가 없는데요. 이 삼성과 LG전자는 대략 5%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 전기레인지 점유율 기준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예. 다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아까 앞서 보여드린 거는 SK매직처럼 전체 시장을 보는 회사가 있고 또 보면은 3구 이상 대형 제품만 보는 회사도 있어요. 아, 네. 그럴 경우에는 쿠첸이 본인들이 이제 1위가 된다라고 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대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회사도 있고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니다 금액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구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대수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점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중견기업들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양판점에 찾아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예. 이 중견업체들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왜 대기업보다 중견업체들의 제품이 더 잘 팔릴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방 가전이라는 그 제품 특성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삼성이나 LG 제품이라고 해서 다 좋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죠? 그 대유위니아 많이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대유위니아 dim체가 있고 네, 저도 알 밥솥 정도면 하면 예. 그렇죠. 밥솥 하면 또 쿠쿠. 그렇죠. 쿠쿠, 쿠첸 이런 게 쿠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주방 가전 시장은 중견 회사들이 다 주도하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중견 업체들의 브랜드 파워가 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SK매직 같은 경우에는 동양매직 시절부터 가스레인지를 다 팔아왔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 그런 브랜드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가격도 비슷한데 오히려 대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중견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앞에서도 좀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길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중견기업들은 자사의 대표 주방가전 제품의 기술력을 전기레인지에 접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쿠쿠전자의 경우에는 밥솥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밥솥에 사용된 기술을 전기레인지에 접목을 했는데요. 이 전기레인지는 다 좋은데 화력이 너무
너무 약하다.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 구울 때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쓰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뭐 초고온 모드를 탑재해서 열 제어 효과를 높이고 뭐 또 인덕션 부스터 기능도 있어서 단기간에 온도를 끌어올리고 요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린나이 같은 경우에도 종합 열기기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전기레인지에 접목해서 뭐 안정성이나 편의성을 더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SK매직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레인지를 오랜 시간 만들어 왔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기레인지에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품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그 전기레인지를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삼성과 LG전자가 지난달에 이 IoT 기술이 탑재된 전기레인지를 내놨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SK매직의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전기레인지는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유행을 좀 해서 국내에 정착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레인지는 국내에 맞는 환경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을 고려한 제품이 돼야지만 소비자들이 찾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가스레인지를 오랫동안 했던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전기레인지에 기술 개발을 했던 뭐 IoT라든가 또는 안전장치라든가 또는 조작부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이 예. 지금 하이라이트와 그 인덕션이 결합된 상품을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품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특이한 사항이 인덕션이랑 이 라디언트, 하이라이트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냄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옛날부터 주방에서 사용하던 이 냄비들이 다 그대로 인덕션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뚝배기나 알루미늄 냄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건 인덕션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인덕션 제품만 내놓게 되면 이 냄비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럼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고 그게 판매율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부터 이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을 결합한 그 하이브리드 제품을 개발을 한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이브리드 이거 왜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서로 사용하는 냄비가 유럽권과 우리는 다르니까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하이브리드형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판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전기레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넓혀서 해도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수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막 비싸고 좋은 거 크고 막 이런 게 대세였다면 요즘에는 작더라도 우리 집에 더 잘 맞고 좀 실속형 그런 것들이 더 잘 팔리고 저도 그런 걸 샀거든요. 분명히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제품을 사셨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비싸고 뭐 좋고 럭셔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고 또 주부들의 소망이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 김영롱 앵커가 말한 것처럼 가성비를 가장 중요시하고 또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 가전제품보다는 소형 제품이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실용성을 대변하는 유행어가 있죠. 이 가심비, 가격 대비 만족도,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이런 소비 패턴들이 가전 트렌드 변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개 제품으로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 예. 이런 트렌드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 이슈가 또 부상을 하면서 이 가전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 공기청정기 중에 큐브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모듈형 제품이라서 필요할 때는 뭐 분리하거나 결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거실은 넓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사용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뭐 주방 아니면 거실, 아이방 나눠서 또 분리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최근에 코웨이가 내놓은 거는 의류 관리기기와 공기청정기가 결합된 거여서 네. 뭐 옷 관리도 해주고 문을 열어놓으면 그 방 안에 있는 공기까지 관리를 아하. 해주는 그런 식의 복합 가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밖에도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제품들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오래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전회사 입장에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거든요. 뭐 건조기나 뭐 의류 청정기 같은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끌기 위한 전자업계의 머리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기레인지처럼 중견기업들이 자기만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이 대기업을 제치고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기회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맞게 맞춤형으로 실용성도 높게 그리고 작게 나오는 근데 작은 게 더 비싼다는 점은 좀 함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전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